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인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주 안에서 굉장히 순환매가 돌다가 최근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예를 들어 SK온의 추가 투자 계획이 잡혀있는 유일로보틱스, 아니면 공급 계약이 나오는 또는 실적 발표가 나는 기업들 위주로 로봇주 내에서도 철저하게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최근에 로봇주 단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젠 RNM과 거의 동일한 수준 또는 그보다 앞선 기술력을 일부 보유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시가총액 규모로는 사실 더 커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나 작았던, 제가 이 회사를 4년 넘게 마이너스로 보유하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 꼭지점에 팔았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그 로보티즈만 오른 건 전혀 아니고요. 로보티즈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말로 오랜만에 간만에 11% 넘게 급등을 했고요. 당연히 하이젠 RNM도 올랐고 큐렉소도 올랐고 골고루 로봇주들이 올랐습니다. 유진로봇은 사회이사분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서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초단기간에 상승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을 공개했죠. 유튜브 치면 영상 많이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로봇 관련주가 다시금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시가총액의 논리로 보면 코스닥에서 지각 변동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지각 변동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 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 날 윤여민, 김선영 대표, 이부영 이사 이렇게 4명의 멤버로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 투자, 비트코인까지 오프 더 레코드로 진짜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프라이빗 강연의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착순 딱 30분만 모집하는데 얼마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고요. 첫 번째 세션에 제가 2025년 구조적 성장주 투자 전략이고요. K원전, K에스테틱, K화장품, K뷰티, K컨텐츠, 이런 K자가 붙은 기업들, 한번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될 수도 있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을 집중 분석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김선영 대표 주제를 받았습니다. 김선영 대표 해외 주식 투자가 2025년 G7 빅테크의 투자는 아직도 유효한가? 그 큰 타이틀 안에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미국 주식 ETF 투자로 이해하기 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하고요. 이부영 이사는 역시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 투자 2025년 성수동 머니웨이브 요 주제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Q&A를 받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신촌 서울 살롱 외에 강남 쪽에 2군데를 더 물색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소를 더 큰 데로 좀 잡으려고 합니다. 선착순 30명만 딱 모집을 하고요.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걸 매수매도 추천으로 생각하실까봐 업데이트는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1조 1000억 어제 발표 난 거랑요, IRA 법안 수정안 그게 나왔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희망회로 돌린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1차전지 산업이 너무나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은 것 같아요. 사활을 걸었다. 이번에 유상증자 통해 승부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모두 더 마켓 쉐어를 더 늘리려고 승부를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컨퍼런스 콜 1분기 실적 발표 때 유상증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전혀 충격받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가 이거 찍고 있는 6시 기점으로 주가가 4%대로, 유상증자 발표한 것 치고는 그래도 회복이 좀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의견이 갈립니다. 무조건 나빠 이런 식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상증자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IRA 세액공제 폐지 반대. 확정된 건 아니고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여기 수많은 기사 중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미국 관세 장벽이 오히려 중국이랑 합의하는, 중국이랑 약간 화해 제스처처럼 가면서 오히려 K배터리가 ESS 시장에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냐. 전기차 부진한 수요를 ESS로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이랑 막 손잡고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낮춰지면서 중국 ESS 관련된 부분이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반사수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IRA 세액공제 폐지, 포스코 유증, 앞으로 2차전지 기업들 유증할 거야, 캐나다 공장 연기하는 거 이미 수천 번씩 이미 얘기가 나오고 기사가 재생산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차라리 미국이 중국이 관세를 덜 때려 배터리가 ESS 쪽으로 중국 시장을 뺏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차라리 더 저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요. 기존에 없던 아이오닉 9이랑 G70이 미국의 보조금 합류해 SK 배터리 신바람, 이런 기사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안 나와요. 굉장히 K배터리가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나는 기사는 안 내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11만 4,800원대를 기록하면서 고점 대비 83% 빠졌고 최고점에서 83% 빠졌고 25년도 1월달 들어서 추가적으로 17% 빠졌습니다. 24년도에 이미 60% 빠졌는데 여기서 17%가 추가적으로 빠졌어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의 59% 넘게 지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죠. 전액 다 물량 포스코홀딩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삼성 SDI랑 유중의 느낌이 좀 다른 거죠. 1조 1,000억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는데 증자 비율이 14.8%고요. 신규 얼마죠? 약 13%의 EPS 희석 효과가 있다. 13%까지 희석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유상증자 때문에 13% EPS 희석되니까 13%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몇 프로 빠졌냐? 4% 빠졌어요. 4%. 4.6%? 네, 그 정도 빠졌어요. 최대 주주 포스코홀딩스 신주 100%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신주 내에 48%에 해당되는 548만 6,186주 참여하겠다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함 우리사주 1년 보호예수. 신주는 8월 8일날 상장 예정이에요. 중요한 건 얘네가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는지 실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미래 동력에 투자, 시설 투자를 하는지 전부 다 그쪽이에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북미랑 유럽 시장 캐파 늘리려는 거예요. GM하고 양극재 조인트 벤처에 3,534억이고요. 광양 전구체 초미의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양 전구체 원재료 매입 자금에 2,884억. 이제 27년부터 탈 음극재 구형 흑연 생산 법인에 2,773억. 기존 공정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1,178억. 추가적으로 광양의 양극재 5단계 53,000톤. 삼성 SDI향 NC의 물량.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 투자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왜? 앞으로 캐파 1조 9천억 27년까지 투자할 건데 올해 이제 1조 5천억 3천억 정도 빼면 나머지 4천억하고 2천억 정도 추가 조달할 건데 자금을 다 마련한 거죠. 앞으로 최소 3년은 27년까지는 추가 조달 가능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유증 왜 했냐? 1분기에 부채 배율이 140%까지 올라왔었는데 유증하면서 110%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유증 투자의 결국 핵심은 미국 시장 내 2차 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 전구체, 풀 밸류 체인 완벽한 내재화를 통한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입니다. 북미한 적격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마켓셰어를 확대하고 고객사를 추가로 확장하려고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는데 공장은 연기되고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나오는 마당에 승부를 건 겁니다. 탈중국 니즈는 확대 국면에 있습니다. IRA 관련돼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수취할 때 FEOC 요건이 추가됐어요. 대중국 관세도 인상됐고요. 90일간의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90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AMPC 내에 FEOC도 추가됐어요. 지속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탈중국 기조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캐파 25년 만에 17만 5천 톤, 26년 30만 5천 톤까지 이번에 유상증자 받으면서 요 캐파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얼마야? 17만 5천 톤. 내년에 얼마야? 30만 5천 톤. 요 캐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얼마? 올해 출하량 6만 5천 톤, 내년에 9만 톤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50% 정도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가동률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40%대를 예상을 해요. 근데 신규 고객사들 나오고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가동률 이 40%대는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 중에 탈중국 적격 소재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단연 탑티어입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가동률 올라가는데 가시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 상승이 가시화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1월 달에 1조의 유상증자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그때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고 캐파는 이제 조금 늘어나겠지만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가동률 회복되는 거 먼저 확인하고 캐파에 대한 니즈 확인하고 실적 추정치가 다시 상향 조정되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북미와 유럽 합산 전체 양극재 수요를 130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침투가 가능한 양극재 수요를 국내 양극재 5대 천왕 다 합쳐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70만 톤,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80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대규모 자금 집행은 최소 3년 이상은 없을 것이고요.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광물의 조달처인데 탈중국에 대한 니즈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광물 조달처의 완벽한 밸류체인을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미국 완성차와 미국 내 배터리 업체들은 MPC를 원하고 유럽은 CRMA,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음극재 중국산 85% 이상, 전구체 중국산 90% 이상 이걸 당장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소 27년까지. 전구체는 26년도, 흑연, 음극재는 27년도, 26년도부터 낮춰야 되는 거예요. 광물 적격 요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에 FEOC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에도 FEOC 조건을 넣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양극재 광물의 적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건 전구체고 전구체 한국 공장이 원활해야 된다. 27년부터 대중국 관세가 부과될 음극재 증설 자금 확보도 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3년 동안 음극재가 분기당 몇백억의 적자를 내면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정부가 나몰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유상증자 조달받은 돈으로 구상흑연, 음극재 조달 공장 캐파를 늘리고 음극재 유유 캐파 가동률을 빠르게 올리려고 포스코 퓨처엠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극재, 음극재의 캐파 가동률이 올라오면 실적 가시성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캐파 30만 5천 톤에 합리적으로 보는 장기 밸류에이션은 27년 기준으로 PER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 유상증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의 발행가를 정했다면 충격은 덜했을 텐데 발행 예정가가 주가보다 20% 가까이 낮은 95,800원이라는 발행 예정가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95,800원까지는 떨어지는 건 아니냐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전지 다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요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판가 못 받잖아, 비싸게 못 받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전기차의 원가가 개선돼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 생기는 차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광물가 떨어지는 게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일종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지만 전기차 수요 캐파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했던 닛산, 혼다, 도요타, 일본 업체들이 한국 양극재 업체 또는 한국 배터리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중국 SS에 관세를 낮게 매길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수요가 국내 LG엔솔, 삼성, SDI, ESS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바닥 찍고 실적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한 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실적 반등 흐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테슬라의 뉴 모델 Y 주니퍼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FSD 6월 달에 텍사스에서 하는 거, 테슬라가 주가 회복 국면에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오면 자율주행 휘발유차로 못합니다. 하이브리드로 못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로만 해야 돼요. 자율주행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거는 전기차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유증 때문에 나쁘게 된 가격, 희석 주가가 10만 4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11만 4천 원이니까 희석 주가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만 원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희석 주가가 유증에서 늘어난 증자 물량 반영한 현재 적정가니까. 결국 주가 회복은 재고가 떨어져야 되고 판매량이 회복돼야 되고 전방 고객사가 확대돼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특히 미국 정부 IRA 정책에 대한 확정이 떨어져야 되고요. IRA 개편이 5월하고 6월 달에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의결에서 7월 달에 대통령 서명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최종 목적지는 7월이에요. 하원 통과했다고 상원 통과 가능성도 몰라요, 사실. 저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이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원에서. IRA 개편 관련돼서 말이 많고 부정적인 기사만 엄청 쏟아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다.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을 더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매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구매 생산 세액공제 신차에 최대 7,500달러를 주는 거 25년 말에 종료됩니다. 25년 말에 종료되는 거 중에 혼다라든지 잘 안 팔리는 이제 막 전기차 띄우려고 하는 차들, 일본 차들 있죠. 도요타라든지 20만 대 미만의 차들은 26년 말, 내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구매 세액 공제 때문에 26년 내년에 미국 시장이 10% 이상 역성장할 거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6년 돼봐야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매 세액 공제를 떠나서 전기차 자체에, 아까 배터리 원가가 떨어져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 자체의 매력적인 모델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처럼 전기차 자체가 잘 팔리면 보조금이든 구매 세액 공제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전기차 자체가 꼭 내년에 10% 역성장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생산세액 공제,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2033년에 종료될 줄 알았는데 1년 당긴다는 거예요. 2032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2032년에 종료될 때는요, 이미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휘발유차를 뛰어넘어서 중고차 가격, 전기차의 유지보수, 전기차의 운영 유지비 훨씬 휘발유차보다 더 그리디 페리티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랑 복합 화력 발전 에너지랑 가격이 동일해지는 구간. 그 구간은 이미 26년도에 온다는 겁니다. 휘발유차보다 이미 가격 경쟁력이 생겼는데 그때 보조금을 폐지하든 세액공제를 하든 말든 이미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2032년 1년 앞당긴 거 사실 생산세액공제에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AMPC의 FEOC 규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28년 이후에 세액공제 크레딧 제3 매각도 금지될 거다. 28년 이후에요? LG엔솔이 크레딧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25년이니까 25, 26, 27, 28 4년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매 세액공제 폐지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가 있다? 수요 둔화 우려 있다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이에요.
어떤 기사냐면요. 미국 전기차 구매할 때 50%를 리스를 합니다. 리스. 근데 그 리스하는 상업용 차에 대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올해 말 리스 물량이 줄어들 거다. 합리적입니다. 리스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까? 마치 리스 물량이 막 30% 50% 박살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대봐야지 알죠. 나와봐야지 아는 겁니다. 리스 차량이 50% 정도 전기차 구매에서 차지하는데 줄어든다?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유럽 판매가 잘 나오고 있죠. 4월 달에 독일이 53%, 영국이 8%, 미국이 한 4% 정도 줄었어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선구매 효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4월 달에 테슬라가 아직 마이너스 1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릴 모델 Y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숫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영향이 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GM은 194% 증가했습니다. GM은 에스컬레이드, 블레이드, 뭐죠? 에키녹스, 캐딜락 뒤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캐딜락 신규 시리즈. 요 4개가 1분기에 잘 팔렸습니다. 유럽 판매보다는 미국의 IRA 우려, 관세 우려가 더 2차 전지 업체의 주가를 훨씬 더 많이 짓눌렀다는 겁니다. 왜냐면 LG엔솔이랑 삼성 모두 AMPC를 포함하면 유럽보다 미국에서 이익 추정치가 더 많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조절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용 전기차 폐지하면 리스비가 올라가서 수요가 타격이 입을 것이 아니냐. AMPC에 해당되는 거는 45X예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45. 수요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차가 성장을 못할 거냐?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CO2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자율주행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의 전기차 시장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ERA 수정 법안 때문에 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연평균 10%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추정치입니다. LG엔솔 입장이나 삼성 SI 입장이나 SK온 입장이나 가장 현금이 필요한 건 올해 당장 내년, 내후년 3년인데 그때까지 최소 28년까지는 IRA 보조금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28년까지 IRA 첨단 생산세액공제 보조금 유지된다고요. 일부 구매 보조금 삭제되는 거 리스 차량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나라 LG엔솔, 삼성, SK온이 미국 공장 지어서 세액공제 받는데 전혀 IRA 수정됐어도 보조금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수정법안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최종 확정은 7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서명하면 확정될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 자금, 타법인 전부 GM 합자, 전구체 내재화, 그죠? 공정 개선, 흑연에 승부를 걸겠다. 인조 의견, 구형 의견,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전구체, 광양 전구체 45,000톤 양산하겠다. 구형 흑연 생산법인 하겠다. 탈중국 니즈와의 최대 수혜를 포스코 퓨처엠이 누리겠다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NH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DS에서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한화가 16만 원, 하나 12만 4천 원, 5월 8일 현재 11만 4,800원까지 떨어졌죠. 계리율이 35%고요. 최고 목표가 48%인데요. 이거 유진투자증권 20만 원 아직 안 내렸거든요. 그거로 하면 55%가 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만약에 중국 관세 때리기가 약해져가지고 ES 시장을 생각보다 많이 뺏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못 뺏을 수도 있다. 포스코 퓨처엠 유증이 발행가액을 20%나 낮춰가지고 95,800원까지 하락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최대 주주인 포스코홀딩스가 사활을 걸고 2차전지 3사 유증에 적극적으로 100% 참여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광물 가격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우려보다는 광물 가격 떨어져서 배터리 원가 개선돼가지고 배터리 자체 가격 경쟁력 생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 부정적인 걸로 봤던 테슬라 주가 하락이 요새 살아나고 있죠. 다시 300불대 올라가는 이유는 로보택시 기대감도 있고 FSD 자율주행 기대감도 있고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LG엔소라고 삼성 SDI는 미국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포텐도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 최소 10배, 100배 큰 시장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유증하고 IRA 수정된 거 설명드렸고요. 2차전지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 1800개, 포스코 퓨처엠 179배 다 뺐어요. 내년에 정상적인 밸류는 38배, 내후년에 에코프로벤 128배 이런 거 다 뺐고요. SKI 테크놀로지 200배 다 뺐어요. 정상적인 밸류는 33배. 그럼 27년 되면 20배 초중반 돼야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 퓨처엠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27년 기준으로 20배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2차전지 실적 포스코 퓨처엠 올해 역성장할 거라는 매출 목표가 있죠. 근데 한번 봅시다. 숫자.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3조 8천억 예상하고 이익은 834억.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보다 매출 더 크죠. 이익도 더 크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 이익 역전할 것처럼 그랬지만 아니에요.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상치로 봐도.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익 비교해보면 매출과 이익을 꼭 비교를 해보세요. 사실 오늘 대주전자재료 실적 나오면 대주전자재료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실적 나오면 그거 최우선적으로 다뤄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오늘 유증 발표 나고 나서 기간은 팔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팔았어요.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올 것처럼 되지만 이미 알고 있어서 1379주밖에 안 나왔고요. 외국인은 오늘 오히려 샀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외국인 샀습니다.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는 조금 우려 요인으로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꺾여서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고요. 바닥권이지만 포스코홀딩스도 거래대금이 좀 늘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거래대금이 늘었는데 유증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매도하려고 거래대금이 늘었는지는 어제 발표 났으니까 오늘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유증하고 수정법안 말씀드렸는데 안에 내용을 꼼꼼히 디테일하게 따져보시길 부탁드리고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실적이 차별화되는 업종에만 좀 집중을 하자. 2차전지 관련돼서 업데이트는 해드릴 거지만 다른 업종도 좀 관심 있게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5월 31일 오프라인 4인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재미난 업종이랑 기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